안녕하세요. 발효공방입니다. 오늘은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양배추 절임인 사워크라우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의 김치는 갖은 양념과 젓갈 등이 들어가지만 이 양배추 절임은 양배추와 소금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만들어집니다. 양배추를 소금에 절여만 두어도 젖산균들이 마법을 부려 아삭아삭하고 맛있는 양배추 발효김치를 만들어줍니다. 양배추 발효김치의 재료는 양배추와 소금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양배추는 병해충에 약해서 농약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배추 속이 꽉 차서 씻기가 그다지 좋지 않죠. 양배추를 4등분을 해주고 이 양배추 심지에는 비타민 U가 집중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버리지 말고 갈아서 국물을 만들 때 넣어주면 좋습니다. 심지를 제거한 양배추를 식초물에 담가서 한 20분 정도 두면 양배추 잎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서 양배추 잎이 분리가 잘 됩니다. 물에 다시 한번 헹궈서 물기를 빼주고 적당한 넓이로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배추 대궁 쪽이 너무 단단하다 싶으면 잘라내 주시고 양배추를 적당한 너비로 썰어 주도록 합니다. 너무 얇게 썰어도 치댈 때 으깨지니까 저는 한 1cm 너비로 썰어주는 것이 좋더라고요. 본인의 기호에 맞게 0.5를 하시든지 1cm를 하시든지 적당한 너비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사워크라우트를 만들 때 치대다 보면 즙이 그다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모아두었던 자투리 양배추와 양배추 심지를 갈아서 즙을 보충해 주도록 합니다. 양배추 심지에는 비타민 U가 농축되어 있어서 위점막을 보호하고 손상된 위벽을 치유한다고 하니 양배추 심지는 버리지 마시고 심지와 단단한 대궁 부분 등을 모아서 물을 조금 넣고 갈아서 즙을 만들도록 합니다. 양배추 자투리 500g에 물을 500ml 넣고 갈아 주었습니다. 양배추 즙을 망에 넣어서 국물만 나오도록 짜주도록 합니다. 물을 500ml 넣어 주었으니까 양배추의 영양성분이 우러난 양배추 즙이 500ml 만들어졌습니다. 양배추의 양과 물량을 더해서 총양의 1.5%의 소금물을 만들어서 절여주도록 합니다. 소금물을 뿌려서 뒤적거리고 양배추가 살짝 절여질 수 있도록 한 30분 정도 방치해 두도록 합니다. 양배추를 바로 문지르면 문지르기도 힘들고 부서지기도 하고 하니까 손이 살짝 죽은 후에 문지르도록 합니다. 살짝 절여진 듯 하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지르고 으깨 주도록 합니다. 양배추를 이렇게 문질러 주는 이유는 즙이 밖으로 빠져나오도록 해서 양배추의 당분을 미생물이 먹고 젖산 발효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에서는 김치를 담을 때 밀가루풀이나 찹쌀죽 등을 넣어서 미생물들에게 1차적으로 먹이를 제공합니다. 김치를 담고 처음에 배추의 당분이 분해되지 않았을 때 먼저 넣어준 전분을 미생물들이 먹고 발효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손가락이 아프게 양배추를 으깨는 이유는 양배추가 즙에 잠겨있지 않는다면 공기 중에 부패균들에 의해서 물러지기도 하고 색깔이 변하기도 합니다.
양배추가 즙에 잠겨 있어야 발효가 안정적으로 되고 아삭거리고 맛도 좋습니다. 양배추가 즙에 잠겨 있는 것이 중요하니까 통에 넣은 다음에는 무거운 것으로 꾹 눌러서 즙에 푹 잠기도록 해줍니다. 우리도 김치통에서 김치를 꺼내면 다독다독해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고 먹습니다. 이것은 김치가 공기랑 접촉을 하면 골마지가 끼게 된다는 것을 과학적인 이유는 몰랐어도 생활 속에서 터득한 조상님들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김치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만드는 것보다 보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합니다. 부재료들은 안 넣어줘도 되는데 양배추만 있으니까 좀 심심해서 당근과 사과를 조금 넣어 주었습니다. 소금은 총 재료량의 1.5%만 넣어주면 됩니다. 1.5% 정도 넣어주면 처음에는 좀 짠 듯하지만 김치가 익으면서 유산이 많아지면서 짠맛이 줄어들어 1%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도 짜다 싶으면 한두 번 만들어보고 소금량을 조절하면 됩니다. 하지만 소금량이 너무 적게 들어가면 부패균이 접종될 수도 있고 물려질 수도 있으니 1.5% 정도 해서 발효를 하면 유산균이 풍부해지면서 짠맛도 줄어들고 잡균의 정식도 막아줍니다. 안 좋은 세균은 소금으로 절이는 과정에서 한번 죽고 발효가 되면서 젖산균이 내뿜는 산성으로 인해 또 한번 죽고 몸에 이로운 유산균만 남게 됩니다. 김치가 발효를 할 때는 초기, 중기, 후기 세균들이 모두 다르게 나타나서 김치의 맛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지역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김치 맛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네 집에서 먹은 김치는 맛있었는데 우리 집에만 가지고 오면 맛이 없어진다는 분들도 있죠. 사우어크라우트를 큰 통에 담았다가 발효를 시킨 다음에 작은 유리병에 담아서 숙성시키는 것이 좋은데 번거로우니까 바로 유리병에 담아주도록 합니다. 유리병에 담을 때는 한 70%만 담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발효가 되면서 탄산이 발생하고 끓어 넘칠 수가 있습니다. 공기층이 없도록 양배추를 꼭꼭 다독여주고 양배추가 푹 잠길 수 있도록 국물을 부어줍니다. 이 국물은 미생물들의 먹이로 양배추가 새콤하게 젖산 발효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름에는 실온에서 하루만 두어도 새콤하게 발효가 되고 아삭아삭한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사람마다 입맛의 차이가 있으니까 한 번씩 맛을 봐가면서 입맛에 맞게 발효가 되었다면 냉장고에 넣고 조금씩 덜어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양배추를 절일 때 조금 큰 잎을 남겨두었다가 유리병 입구를 막아줍니다. 젖산 발효는 산소가 없는 곳에서 맛있게 발효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산소를 차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시큼한 맛이 나는 발효 음식보다는 새콤달콤한 초절임을 좋아합니다. 초절임이 아닌 젖산 발효의 대표적인 음식을 꼽으라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김치일 것이고 그와 매우 유사한 독일의 사우어크라우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사우어크라우트의 주재료인 양배추는 비타민C와 각종 미네랄 성분, 특히 위장에 좋은 비타민 U가 있어서 매우 좋은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위가 안 좋은 분들이 생으로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항성분이 많은 식재료라서 가스를 만들고 방귀를 생성합니다. 그렇다고 익혀서 먹으면 비타민이 파괴되고요. 하지만 이 사우어크라우트는 양배추를 발효한 음식이기 때문에 각종 유산균이 풍부하고 영양성분도 그대로 섭취할 수 있고 소화도 도와줍니다. 발효가 되면서 탄산이 발생하니까 뚜껑은 꽉 닫아 두지 말고 슬쩍 올려만 두도록 합니다. 이것은 며칠 전에 만들어서 지금 먹고 있는 것인데 바로 만든 것하고는 색깔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맛있게 시큼한 냄새가 나고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이 사우어크라우트는 대한민국의 김치만큼이나 독일인의 민족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부심이 높은 음식입니다. 독일인들이 햄이나 감자 요리 등의 사우어크라우트를 즐겨 먹는다면 대한민국은 삼겹살이나 고구마 밥에 김치를 먹는 것과 유사하게 닮았습니다. 그래서 사우어크라우트를 먹을 때도 그다지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